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트럼프가 이란에 48시간 최후 통첩을 날렸어. 호르무즈 해협 안 열면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야. 이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원유 20%, LNG 25%가 한순간에 끊겨. 유가 200달러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야. 한국항공사 시총이 79조 원 증발했고 제조업 경기 지수는 9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어. 공포가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거야. 이런 급변하는 상황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대응하고 있거든. 자세한 건 뒤에서 알려줄게. 오늘은 호르무즈 위기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 유가 폭등이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까지 전부 다룰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자. 자, 1교시 시작할게. 호르무즈 최후 통첩. 이게 왜 이렇게 무서운 건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3월 21일 트럼프가 이란 발전소를 타격하겠다고 예고했어. 그리고 바로 다음 날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열라고 최후 통첩을 보낸 거야. 불응하면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빈말이 아닌 게 문제야. 잠깐 여기서 배경을 좀 알아야 해. 미국과 이란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로 46년 동안 적대 관계야. 트럼프는 일기 때도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했었거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2기에 와서는 아예 군사적 최후 통첩까지 날린 거지. 46년 적대 관계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폭발 직전인 상태라고 보면 돼. 미국은 이미 하르그 섬과 캐슘 섬 장악을 검토하고 있고 해병대 수천 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까지 나온 상태야. 지상군 투입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 군사작전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이거든. 쉽게 말하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호르무즈 해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말이야. 전 세계 원유의 20%, LNG의 25%가 이 좁은 해협을 통해서 운송돼 하루에 2,100만 배럴이 지나가는 곳이야. 이 숫자를 좀 쉽게 말해줄게. 우리나라가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가 약 260만 배럴인데 호르무즈 하루 통과량이 그 8배야. 이게 막히면 글로벌 에너지의 5분의 1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지. 봉쇄가 장기화되면 국제유가 200달러 돌파가 현실이 될 수 있어. 비유를 하나 해줄게. 지금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정도인데 200달러면 약 3배가 뛰는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건 한국이야.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70%가 중동에서 오거든. 10배럴 수입하면 7배럴이 중동산이라는 뜻이야.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구조인 거야. 근데 말이야, 이런 위기 속에서도 돈이 몰리는 종목이 있어.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웃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 어떤 종목인지 그건 3교시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끝까지 집중해. 미국도 사실 여유롭지 않아. 미사일 재고 소진 우려가 나오면서 국방 예산을 300조 원이나 추가로 요청한 상태야. 30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한국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이거든. 미국이 추가로 요청한 금액이 한국 국방 예산 5년치야. 전쟁이 길어지면 미국 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지. 이게 또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미국이 전쟁 비용을 대려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데 국채 물량이 늘어나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거든. 자, 2교시 들어간다. 유가가 오르면 뭐가 어떻게 연쇄적으로 무너지는지 이 도미노 효과를 뜯어보자. 유가가 오르면 단순히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야. 항공유가 2배로 뛰고 물류비가 폭등하고 제조 원가가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 물가까지 전부 올라가는 거야. 이걸 인플레이션 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유가 폭등이 경제 전체로 퍼지는 도미노 효과인 거지.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 마지막 도미노까지 막을 수가 없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건 항공산업이야. 항공유 가격이 2배로 폭등하면서 한국 항공사 시총이 79조 원이나 증발했어. 79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이야. 그게 항공업계에서만 날아간 거야. 대한항공은 인천에서 두바이 가는 노선을 아예 중단했고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9.11 테러급 충격이라고 했어. 9.11 테러 이후 최대 위기라는 거야. 한국 제조업 상황도 심각해. 제조업 경기지수 PSI라는 건데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줄게. 100이 기준선이야. 100 위면 경기가 괜찮다는 뜻이고 아래면 위험 신호인 거지. 비유하면 1000개 같은 거야. 정상 1200이라고 치면 지금 97이니까 미열이 시작된 거야. 전달보다 6포인트나 떨어져서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건 4월 전망이야. 88까지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왔어. 이건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야. 작년 1월에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발표했을 때 73까지 떨어졌거든.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알 거야. 시장이 패닉에 빠졌었지. 그때 공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야. 실물 경제도 바로 타격을 받고 있어. 경북도에서 기업 피해 점검을 했더니 20개 회사가 애로사항을 호소한 거야. 수출 물류비가 급등했다는 기업이 18곳,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곳이 18곳이야. 해상 운송을 우회해야 하니까 공급망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지. 원래 호르무즈를 통과해서 2주 걸리던 배가 아프리카를 돌아서 4주가 걸리는 상황이야. 우리 밥상까지 영향이 와. 원양어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명태, 오징어 같은 수산물 공급이 불안해진 거야. 왜냐면 원양어선도 기름으로 움직이거든. 유가가 오르면 어선 운영비가 올라가고 먼 바다까지 나갈 수가 없게 돼. 해수부가 긴급 간담회까지 열었어. 유가가 오르면 결국 장바구니 물가까지 다 올라간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해. 그리고 이게 미국 금융시장까지 흔들고 있어. 뉴욕 증시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발작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 왜 그러냐면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금리가 오르면 증시가 떨어지는 거야. 이걸 간단하게 외워. 유가 상승,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증시 하락. 이 4단계 악순환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말이야.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호르무즈 섬을 장악하면 전면전이라고 경고했어.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 이란은 전쟁이 길어져도 잃을 게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이란은 이미 경제 제재를 수십 년간 받아왔잖아. 더 잃을 게 없는 나라가 더 위험한 거야. 미국이 먼저 전쟁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지. 결국 3월 23일에서 24일이 분수령이야. 이란이 48시간 안에 응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야. 최선은 이란이 협상에 응하는 건데 솔직히 가능성이 낮아 보여. 최악의 경우 폭격이 시작되고 유가가 200달러를 넘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대비를 해야 하는 거야. 자, 마지막 교시야. 수혜주와 생존 전략. 아까 예고한 그 종목들 지금 공개한다. 아까 위기 속에서 돈이 몰리는 종목이 있다고 했지? 첫 번째는 정유주야. S51 봐봐. 호르무즈가 봉쇄되면 정유 마진이 확대되거든. 정유 마진이 뭐냐면 원유를 사서 정제한 다음 파는데 남는 이익이야. 유가가 오르면 정제된 기름값이 더 많이 올라서 마진이 커지는 구조야. 최근 일주 거래량이 150만 주에서 300만 주로 2배가 뛰었어. 주가 8만 5천 원에 PER은 7.2배야. SK이노베이션도 주목해야 해. 배터리에 석유화학까지 있어서 고유가 수혜를 직접 받는 구조야. 3월 들어 주가가 15% 올랐고 거래량은 120%나 증가했어. 두 번째는 안전자산이야. 금 ETF, 구체적으로 KODX 골드 선물을 봐. 지정학 리스크가 터지면 금값이 오르거든. 왜냐면 전쟁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주식 같은 위험자산을 팔고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도망가기 때문이야. 3월 20일 기준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했고 거래량이 3배나 뛰었어. 현대오일뱅크도 주목할 만해. 정유 부문이 강점인 회사야. PER이 6.8배로 저평가 구간이고 고유가가 지속되면 실적이 올라갈 구조야. 반대로 지금 피해야 할 종목도 있어. 이것도 정확히 알아야 해. 대한항공 주가가 18,000원까지 떨어졌어. 항공유 2배 폭등에 두바이 노선 중단까지 겹쳤거든. 시총이 40조나 녹아내렸고 거래량은 오히려 50% 줄었어.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팔지도 못하는 상태라는 뜻이야. 그만큼 공포가 크다는 거지. 아시아나 항공도 3월에 20%가 빠졌어. 현대차도 제조업 경기 둔화에 원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니 주의해야 해. 자, 정리해 줄게. 지금 해야 할 건 명확해. 첫째,
에너지 관련주 비중을 늘려. 정유주, 에너지 ETF 쪽이야. 둘째, 금 같은 안전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해. 이건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돼. 셋째, 항공주나 수출주 비중은 줄여야 할 때야. 지금 올라탈 기차가 아니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절대 몰빵하지 마. 에너지주가 오른다고 전부 올인하면 안 돼. 왜냐고? 예를 들어줄게. 내일 당장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 유가가 폭락하고 에너지주도 순식간에 빠져. 전쟁이 협상으로 끝나버리면 에너지주가 한순간에 빠질 수 있어. 분산 투자가 생존의 핵심이고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확보해 놓는 게 현명한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실 학생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려줄게. 중동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전에 에너지 관련주 비중을 미리 늘렸고 항공주는 사전에 비중을 줄여놨거든. 이렇게 선제 대응할 수 있었던 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야. 핵심은 이거야. 뉴스가 나오고 나서 움직이면 이미 늦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신호를 읽고 미리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 거야. 우리 교실에서는 그게 가능했던 거지. 시장은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뒤집혀. 어제까지 괜찮던 종목이 오늘 폭락하고 아무도 안 보던 종목이 갑자기 치솟거든. 다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어. 3월 23일에서 24일이란 응답 데드라인이 코앞이야. 혼자서 뉴스 찾아보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결정하면 늦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바로 대응한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수익을 냈어. 이건 운이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야. 다들은 이번 중동 사태 어떻게 보고 있어? 유가가 진짜 200달러까지 갈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협상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봐? 댓글로 알려줘. 진짜 궁금하거든. 그리고 이런 급변하는 시장에서 실시간 분석을 받고 싶다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선착순이고 무료야. 부담 없이 와. 들어오는 방법은 내 조수가 알려줄 거야. 잘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